이 와중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세이파트는 다수의 알트코인 ETF 승인 확률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컨대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은 연내 승인 가능성이 95%고요. 도지코인, 에이다, 폴카닷, 헤데라,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90%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알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알트코인 ETF 신청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트코인 ETF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 흐름이 어떤 영향을 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 ETF의 승인 가능성을 무려 95%까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게리 겐슬러 전 의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시장엔 정말 신청서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31건의 알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첫 10년 동안 신청했던 전체 ETF 건수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골드러시의 정점에 선 주인공이 바로 렉스 오스프레이의 솔라나 스테이킹 ETF입니다. 7월 2일에 미국 최초의 스테이킹 보상 지급해주는 ETF로 상장을 했고 출시 첫날에만 1,200만 달러의 자금 유입, 3,300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블랙락 정도는 아니지만 이전 정권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던 상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솔라나 선물 ETF를 완전히 능가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보다는 작지만 매우 건전한 출발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ETF는 대부분의 상품이 따르는 전통적인 19B4라는 규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요. 1940년 투자회사법에 기반한 액티브 ETF 구조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우회 승인됐습니다. 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래소 규칙 변경 없이도 상장이 가능한 것이고 SEC의 소위 직원 권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교적 간소한 내부 승인 절차로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TF 자산의 약 80%는 솔라나고요. 그중 절반은 스테이킹에 해당하는 자산이고 나머지는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이나 다른 솔라나 ETF에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투자자에게는 약 7.3%의 스테이킹 수익이 직접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번엔 퍼치 펭귄 ETF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3월 20일 까나리 캐피탈은 SEC에 퍼치 펭귄 ETF를 정식 신청을 했는데요. 이 ETF는 퍼치 펭귄 토큰이랑 퍼치 펭귄 NFT를 포함을 해서 미국 최초의 NFT와 가상자산을 혼합한 ETF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펀드 구성은 방금 말씀드린 퍼치 펭귄 토큰이 80에서 95%고 NFT는 5에서 15%, 거기에 솔라나와 이더리움도 약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퍼치 펭귄은 2024년 12월에 나온 신생 프로젝트인데다가 이전에는 ETF의 기반 자산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크립토 트위터 같은 데에서는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까나리 캐피탈 측에서는 ETF 자산 평가 기준으로 희귀성이라거나 컬렉션 가치 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해프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까나리의 CEO 스티븐 맥클런은 발키리 전 CIO 출신이고요. ETF 시장을 너무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ETF 신청 비용은 평균적으로 1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런 ETF 신청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언론 노출이라거나 화제성, 최초라는 타이틀의 가치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까나리 캐피탈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솔라나, 라이트코인, XRP, 수이와 같은 7건의 ETF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월가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대형주 펀드인 GDLC를 현물 ETF로 전환 승인을 했는데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멀티 가상자산 현물 ETF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GDLC는 말 그대로 시총 기준 상위 5개의 가상자산을 바스켓으로 담고 있는데요. 출시 당시 구성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 에이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총 운용 자산 규모는 약
약 7억 5,500만 달러입니다. ETF 스토어의 대표 네이트 제라치는 이 승인을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SEC가 솔라나랑 XRP가 포함된 바스켓을 승인을 하면 이제 와서 단일 자산에 대해서 해당 ETF는 위험하다라는 논리를 펴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승인 하루 만에 SEC가 갑자기 이 전환을 재검토 사유로 보류를 합니다. 7월 2일자 공문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방금 말씀드렸던 위임 권한, 직원 권한이라고도 하는 것을 통해서 위원회의 공식적인 투표 없이 승인이 된 거고 SEC 위원들이 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는 지금 SEC 내부의 혼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ETF들이 빠르게 통과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막느라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인데요. 갠슬러 체제에서 벗어난 관료들은 이제 빠르게 승인 버튼을 누르고 있는 셈이고 정작 정책 방향이 뭔지도 아직 결정을 못한 위원급에서는 뒤에서 뭔가 부랴부랴 정리 중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와 제임스 세이파트는 다수의 알트코인 ETF 승인 확률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예컨대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은 연내 승인 가능성이 95%고요. 도지코인, 에이다, 폴카닷, 헤데라,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90%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파트는 올해 하반기에 ETF 출시 물결이 예상된다고 전망을 했고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현물 ETF는 올해 안에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낙관적인 분위기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정치 변화와 규제 절차의 간소화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각 기관에 신크립토 성향의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ETF 승인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상자산 전문 기자 엘레노어 테렉 같은 경우는 SEC가 지금 가상자산 ETF에 대해서 간소화된 상장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ETF 발행사가 방금 나왔던 19P4라는 복잡한 서류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냥 S1 하나만 제출을 하고 75일 만에 기다리면 끝입니다. SEC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하면 자동 승인이 되는 그야말로 무반응이면 곧 승인까지 이어지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펀드 매니저와 규제당국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는 복잡한 협의 절차가 완전히 생략이 됩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온 소위 간소화된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현실에서 적용 중인 모습입니다. 7월 초에 SEC는 솔라나 ETF를 준비 중이던 발행사들에게 7월 말까지 코멘트 반영해서 S1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건 당초 시장에서 회자되던 10월 승인설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레이스케일을 포함한 총 7개 자산운용사가 모두 SEC의 피드백에 맞춰서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게다가 SEC가 지금처럼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 끌기가 아니라 실제 승인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대로 ETF 시장이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솔라나, XRP, 에이다 같은 알트코인도 이제는 ETF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스테이킹 ETF는 투자자에게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기술 없이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관을 통해서 더 넓은 투자 접근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만큼 거버넌스가 소수 운용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증권성 이슈 때문에 막혀 있었던 자산들이 이제는 높은 확률로 승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른 승인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회이자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 흐름에 편승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제도권이 크립토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게 완벽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방향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이파트나 이런 분들의 말처럼 10월 대거 승인이 현실화되면 2025년 하반기는 크립토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